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6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취재업체 칼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에는 개인택시 넘버 시세가 많이 변동이 있다면서요? 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휴가가 끝나면서 찬바람 불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오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지금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1억 1,600만 원, 전주 대비 50만 원이 상승했고요. 부산은 1억 1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대구는 6,700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5,500만 원, 전주 대비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상승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도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맞물려 떨어져 가지고 많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 같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1억 2,800만 원, 울산은 1억 2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이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1천만 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제주도는 지금도 매수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합에 따라 등록해 놓고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예. 네. 오늘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서울이 왜 이렇게 좀 올랐죠? 서울은 전주 대비 50만 원 정도가 상승했는데요. 매도 물량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매수자들은 꾸준히 몰리는데 매도 물량이 뒷받침이 안 해주기 때문에 소폭 올랐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역시 더 오를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1억에서 100만 원이 올라서 1억 100만 원인데 부산 같은 경우도 1억 선에 붙게 가지고 몇 달 동안 흘러왔는데 역시 이 도시도 찬바람 불면서 소폭 상승을 했거든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광주가 가장 핫하게 올랐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 요금이 소폭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맞물려서 같이 기대 심리 때문에 좀 오른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1억 원에 있다가 200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울산 역시 소폭 상승해서 1억 원에서 1억 200까지 올랐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점이 큰 도시인데 제주도가 2억 500에다가 지금 2억 1000까지 올랐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택시를 살려고 양수 교육을 받고 대기하시는 분이 40-50명이 정도 되는데 매수자들은 몰리는데 매도 물량이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직거래 형태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물량이 안 나오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1년이 넘으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네. 예. 대표님 아무리 그렇더라도 한 주 만에 1,000만 원이 오르는 광주는 너무 강세인데요? 한 주 만에 1,000만 원이 오른 게 아니고 저희가 1억 4,500선에 계속 방송을 했는데 정확한 저희가 데이터를 내도 그 조합에 문의 전화를 해도 1억 4,500선을 계속 이야기해서 저희가 의심적인 분이 많이 들어가지고 몇 군데를 계속 전화를 했는데 계속 너무나 폐쇄적으로 가격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개인택시 조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합에서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매매업소 믿을 만한 업소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하고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격을 넘겨받게 돼 있어요. 이제 정확한 금액을 그래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저희가 수정해서 올린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 역시 소폭씩 오를 거예요.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좀 지체되고 있거든요. 살려는 분들이 꾸준히 느는데 매도 물량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예. 다른 도시 역시 소폭 상승할 거예요. 그러고 다음 달 되면은 벌써 이제 추석이 돌아오잖아요. 추석까지는 또 매물이 안 나와요. 추석 지나야 또 매물이 좀 움직이는데 추석까지는 소폭 또 상승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개인택시 넘버값하고 경기 상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인 택시는 경기 상황하고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경기 상황이 좋아도 오르고
경기 상황이 나빠도 개인 택시 넘버 가격은 올라요. 수익하고 구조가 별개로 수익은 안 되는데 왜 넘버 가격은 자꾸 오르냐는데 이거는 그 지역 특성을 많이 따지셔야 되는데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이나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정착을 할 때 뚜렷한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일거리가 보장되는 개인 택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높게 평가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개인 택시 넘버 값에 경기 상황도 뭐 상관관계가 있지만 구매자들의 심리도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구매자들 심리도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경기가 좋아도 택시 면허권 값은 오르고 경기가 악화돼도 면허권 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르는 이유는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안전성을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개인 택시를 구매를 해서 그 금액을 투자하면은 그 금액의 손실을 어느 정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정확히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내가 그 사업을 해가지고 돈벌이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확신이 안 서지만은 개인 택시는 그래도 거의 8, 90%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하잖아요. 본인만 건강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구조라 그런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어요? 예, 이분은 젊은 친구인데요. 쿠팡 물류에서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이번에 개인 택시로 전향한 사례인데요. 개인 택시를 사려고 그랬는데 집에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나 봐요. 부인이. 그런데 부인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본인이 가진 돈이 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개인 택시를 샀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 가지고 개인 택시도 잘할 것 같아요. 그 힘든 쿠팡 물류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는데 쿠팡 물류보다는 더 이러는 게 더 개인 택시가 나을 것 같다는 결심이 서가지고 개인 택시로 전향한 사례인데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 외에 또 없습니까? 예. 모처럼 만에 소식이 왔는데요. 서울에 삼둥이 아빠, 다둥이 아빠가 개인 택시를 저희한테 사간 지가 3개월이든 4개월째로 접어드는데 이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 잘 계시죠? 그래서 아이고 잘 있죠? 그랬더만은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본인은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너무나 만족한다 이거요. 예, 이분은 자녀가 삼둥이다 보니까 부인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애들 케어하는 게가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나 봐요. 둘이 다 직장생활을 하던데 그런데 개인 택시를 하다 보면은 시간을 좀 낼 수가 있고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아침 7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7시까지 일을 하는데 직장 다닐 때는 월 급여가 350만 원 정도를 급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택시 하면서 500 이상 매출을 올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 케어도 같이 할 수 있고 직장 다녔을 때보다도 수익은 좀 나아진 것 같으니까 택시 하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방문해서 또 좋은 얘기 나누기로 했어요. 예. 그분 한 500 정도 이상의 그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닐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직장 다닐 때는 나았는데 애들 케어 때문에 저녁 시간에 일을 못 하니까 매출은 더 많은 매출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집에 가서 자녀도 케어해야 되고 중간중간 들어가서 애들도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니까 500 정도 매출을 올리는 거죠. 순이익이 아니고 매출 기준이에요. 예. 대표님, 오늘은 제주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택시 감차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대수가 어떻게 돼요? 제주도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대수가 총 대수가 3,872대 정도 되는데 법인이 1,444대, 개인 택시가 3,872대로 총 5,316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네. 제주도가 적정 대수가 몇 대이고 감차 목표는 몇 대예요? 제주도가 지금 감차 보상금을 80.5%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보상을 해주는 상태인데요. 전에는 3,500만 원 법인 택시 3,500만 원을 보상해 줬고 이번에 보상금을 올려 가지고 5천만 원 선까지 보상을 해주고 개인 택시는 1억 원에서 1억 8,050까지 올려서 보상을 해준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인 택시 시세가 2억 1,000만 원대에 갔는데 1억 8,050에 보상을 해준다 하면은 가서 그 시세를 받고 감차에 협조할 개인 택시는 한 대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적정 대수하고 감차 목표는 총 몇 대예요? 제주도가요? 제주도가 지금 감차 목표는 2030년까지 15년간 목표를 가지고 800세대 정도를 감차할 계획인데 2026에서 27년 사이는 9대, 2028년, 2029년까지는 13대, 2023년 이후로는 15년간 800세대를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줄이는 게 실효성이 없는 게 개인 택시 거래는 개인 대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고 법인 택시 거래는 법인과 법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감차는 되지 않고 택시회사 사업주에 배만 물려준다는 구실이 돼버린 거죠. 네. 너무나 금액을 크게 설정을 해가지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짜리를 5천만 원까지 해서 감차를 한다는데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감차 금액이 1억 8,050이면은 실 금액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 택시 쪽으로는 감차가 안 되고 법인 택시 쪽으로 감차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법인 택시 천의 가격이 그 형편없던 거를 5천만 원까지 올려서 한다면은 택시 회사 사업주만 배불려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2026년부터 감차를 목표적으로 해서 2030년까지 15년간 총 800세대를 감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줄여서 감차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제주도 개인택시 시세가 1990년도에 한 5천만 원 선이 했거든요. 5천만 원 선을 때는 그 금액대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죠. 5천만 원이었을 때는. 그런데 그때 당시 5천만 원 가격이 지금에 와서는 평가를 하게 되면은 그보다 몇 곱절이 넘어야 되는 거죠. 2017년도에 거래되는 가격이 8,500만 원 선, 2019년도로 가면서 1억 원, 2021년도로 가면서 1억 4천만 원, 2024년도로 가면서 5년 무사고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자가용 운전자들도 5년 무사고만 받으면은 양수 교육을 받으면서 사면서부터 개인 택시 가격이 이제 치솟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억 8,500만 원. 현 시세로는 2025년 지금에는 2억 1천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택시 가격도 많이 올랐고 법인 택시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상 규모를 아무리 키워도 올라는 가격을 쫓아가지 못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죠. 네. 예. 대표님, 돈을 줘도 면허를 반납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 시세가 더 오르는데 누가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그 금액이 현 시점에 맞아야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서 반납을 해서 감차를 한다지만은 시중에서 개인 간 개인 거래했을 때 가격을 더 받는데 지자체에다가 그 보상금을 받고 반납을 하겠냐고요. 안 하지.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법인 택시 사업주들 배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네. 이 정책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부는 본인들이 사가지고 했겠지만은 증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요. 모범업체라고 선정돼가지고 무상으로 감차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적정 금액의 법인 택시 금액을 낮춰서 감차해서 감차하는 게 맞지, 개인 택시를 감차해서는 그 금액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네네. 예.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택시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택시가 줄어든다고 해서 불편한 게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199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 선택지가 별로 없었잖아요. 거의 제주도로 가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택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가이드 역할까지 하면서, 사진사 역할, 가이드 역할까지 하면서 그때는 수지 타산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90년대에 5천만 원이었다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었죠. 네. 그런데 물가 가치로 따졌을 때 지금 2억 1천만 원 갔을 때도 그 5천만 원 가치가 못 된다는 얘기죠. 네. 그 관광 시즌이 그때는 거의 제주도로 몰리다 보니까 90년대에는 그렇게 높게 평가되고 개인 택시가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렌트카가 거의 다 지금
분포가 돼가지고 거의 렌트카 위주지 개인 택시는 그렇게 옛날같이 호황은 아니에요. 예, 예. 감차 대수가 너무 적은데요. 감차 대수를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질적으로 감차가 되지 않으니까 감차 대수하고는 별개죠. 감차 대수 1000대를 목표로 하나 2000대를 목표로 하나 어차피 감차가 되지 않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의 바람직한 감차는 어떤 게 될까요? 제주도에서 감차한다면은 법인 택시를 감차하는 게 맞고, 지금 법인 택시도 기사분들이 있잖아요. 그 기사분들 무사고로 해서 10년, 20년이건 어느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무사고 하신 분들 위주로 법인 택시에서 개인 택시로 전환을 시켜주고, 개인 택시로 전환해준 만큼 법인 택시를 지자체에서 매입을 해서 감차하는 게 맞는 게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감차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예, 예. 왜 이렇게 이제 각 도시마다 감차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오는 걸까요? 무분별하게 쟁차해 준 게 지금에 와서 인구수도 줄고 수익 면에도 주니까 감차 얘기가 나오는데, 몇 년 앞을 못 내다주고 무질적하게 쟁차해 준 게 그 결론이 지금에 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9월 6일입니다. 전국적으로 택시세가 조금씩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뭐 일부 지역은 뭐 시세 변동이 없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잘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차 문제가 이렇게 자꾸만 불거져 나오네요. 그 정도로 택시 수가 많다는 거니까요. 어떻게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지였습니다.